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런 하락장에서 숏은 안 치시나요? 그래요. 뭐 숏을 그래 나시야 너 왜 숏 안 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숏을 안 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한정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돈의 가치, 물가는 계속 오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짜장면 2,000원 하던 거 지금 7,000원. 그랜저 어렸을 때 2천만원 하던 거 지금 얼마입니까? 5천만원 이상 줘야 되죠. 자,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살 때 내가 요만큼의 돈이 필요했다면 2021년에는 더 필요할 확률이 높은 거고 2022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현금을 줘야만 살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왜냐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비트코인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희소성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의 가격은 이 시장이 망하지 않으면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두 번째는 1번과 같은 이유로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간중간에 뭐 좀 빠지는 구간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안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빠졌고요. 여기도 하락이 왔고 여기도 하락이 왔어요. 그죠? 자, 여기도 하락이 왔고요. 여기도 엄청난 하락이 왔습니다. 아마 여기가 버블닷컴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 올라간 구간이 내려간 구간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려간 구간은 요만큼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뭐 요 정도입니다. 내려간 구간은. 근데 올라간 구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다 올라갔고 여기 다 올라갔고 여기 다 올라갔고 뭐 여기 중간중간 빼고 여기 올라갔고 여기도 올라갔겠죠. 여기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롱을 베팅했을 때 벌 수 있는 확률이 숏을 베팅했을 때 벌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좋겠죠. 롱 구간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얘기지만 짧게 봐도 그렇습니다. 짧게 이거를 1년으로 딱 잘라 봐도 올라가는 구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확률상 높은 거를 택해야겠죠. 그게 뭡니까? 롱이에요. 숏은 1년 중에 뭐 한 2달도 안 돼요. 숏으로 여러분이 벌 수 있는 구간이 1년 중에 2달, 그럼 나머지 10달은 롱입니다. 지금 2020년, 2020년을 봤을 때, 자, 앞으로 22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보면 급격하게 숏은,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숏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롱은 천천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오른다. 이것도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차트를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숏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빠져요. 대신 롱은 천천히 긴 기간 동안 오릅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숏을 쳤을 때는 물론 이 단기간에 빠지는 구간에 우리가 아다리가 잘 맞아서 운 좋게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맞출 확률보다는 바로 천천히 올라가는 롱에 물려서 고통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이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여러분이 매도를 한 게 매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수들도 매도가 매수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매도는 가장 꼭대기에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 고점에 팔아야 매도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수, 단기 저점 잡는 것보다 단기 고점 잡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번 같은 이유도 있을 수 있고, 3번 같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1번이죠.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현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가격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포모라고 하죠. 포모. 안 사신 분들이 무지성 풀매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롱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날 확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여기 정도면은 고점이야 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오버슈팅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단기 저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어떤 한계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비트가 47K인데 비트가 갑자기 42K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47K 가격에 적용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42K가 굉장히 싸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지지하고 반등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 말은 우리가 바닥을 잡을 때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닥이 잘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고점은 내가 여기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포모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버슈팅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숏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고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뭐랬어요? 바닥 잡는 것보다 고점 잡는 게 더 어렵다고 했죠. 롱이 더 쉽겠어요? 숏이 더 쉽겠어요? 당연히 롱이 더 쉽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숏은 잡지 마시라, 가능하면 롱 포지션 위주로 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숏을 잡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숏을 잘 안 치는지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면 대체 언제 숏을 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숏을 치고 싶은데 대체 언제 숏을 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딱 하나예요. 나씨가 숏을 딱 치는 딱 한 가지 구간. 그게 언제냐? 오버슈팅이 났는데 강하게 우리가 전고점을 뚫었어요. 전고점도 아니고 어떤 저항선을 강하게 뚫었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면 이때부터 이때 진입해서 짧게 먹고 튑니다. 끝. 딱 요럴 때만 숏을 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버슈팅, 즉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거기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치 살살 보다가 약간 매수세가 약해지면 살짝 들어가고 털고, 그러니까 짧게 먹는 거죠. 저는 요때 아니면 숏 잘 안 쳐요. 숏으로 굉장히 많이 먹겠다 이런 욕심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을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못 벌어도 좋으니까 안전하게. 아셨죠? 숏은 가능하면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숏 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